안녕하세요. 기억력 지키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발전해요.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친 개가 호랑이 잡는다. 무모한 용기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 예상 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 도전처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친 개가 호랑이 잡는다. 무모한 용기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 예상 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 도전처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친 개가 호랑이 잡는다. 무모한 용기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 예상 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 도전처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세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위험과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성공할수록 더 큰 도전과 시련이 기다립니다. 승진이나 사업 확장 시 따르는 부담과 리스크를 각오하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세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위험과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성공할수록 더 큰 도전과 시련이 기다립니다. 승진이나 사업 확장 시 따르는 부담과 리스크를 각오하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세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위험과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성공할수록 더 큰 도전과 시련이 기다립니다. 승진이나 사업 확장 시 따르는 부담과 리스크를 각오하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 누구 하나 편애할 수 없는 마음이나 형제 간 갈등 시 화해를 권할 때 활용됩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 누구 하나 편애할 수 없는 마음이나 형제 간 갈등 시 화해를 권할 때 활용됩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 누구 하나 편애할 수 없는 마음이나 형제 간 갈등 시 화해를 권할 때 활용됩니다. 동냥아치 쪽박 깨진 셈.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나 도구를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가 컴퓨터를 잃어버리거나 택시기사가 차량을 잃는 등 생존 수단이 사라진 위기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냥아치 쪽박 깨진 셈.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나 도구를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가 컴퓨터를 잃어버리거나 택시기사가 차량을 잃는 등 생존 수단이 사라진 위기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냥아치 쪽박 깨진 셈.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나 도구를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가 컴퓨터를 잃어버리거나 택시기사가 차량을 잃는 등 생존 수단이 사라진 위기 상황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 모르고 시주하기. 노력한 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익명으로 기여하거나 뒤에서 도움을 줬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절 모르고 시주하기. 노력한 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익명으로 기여하거나 뒤에서 도움을 줬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절 모르고 시주하기. 노력한 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익명으로 기여하거나 뒤에서 도움을 줬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경험 부족으로 위험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가 범의 위험성을 모르는 것처럼 철없는 행동을 비유합니다. 신입사원이 업계 관례를 무시하거나 투자 초보자가 위험한 상품에 덤비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경험 부족으로 위험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가 범의 위험성을 모르는 것처럼 철없는 행동을 비유합니다. 신입사원이 업계 관례를 무시하거나 투자 초보자가 위험한 상품에 덤비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경험 부족으로 위험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가 범의 위험성을 모르는 것처럼 철없는 행동을 비유합니다. 신입사원이 업계 관례를 무시하거나 투자 초보자가 위험한 상품에 덤비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편을 바꿔가며 줄 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원칙이나 신념 없이 상황에 따라 편을 바꾸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바뀔 때마다 태도를 바꾸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편을 바꿔가며 줄 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원칙이나 신념 없이 상황에 따라 편을 바꾸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바뀔 때마다 태도를 바꾸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편을 바꿔가며 줄 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원칙이나 신념 없이 상황에 따라 편을 바꾸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바뀔 때마다 태도를 바꾸거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습니다. 눈은 풍년이나 입은 흉년이다.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많아 보여도 정작 필요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은 많지만 원하는 것이 없거나 선택의 여지는 많으나 실용적인 대안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은 풍년이나 입은 흉년이다.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많아 보여도 정작 필요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은 많지만 원하는 것이 없거나 선택의 여지는 많으나 실용적인 대안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은 풍년이나 입은 흉년이다.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많아 보여도 정작 필요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은 많지만 원하는 것이 없거나 선택의 여지는 많으나 실용적인 대안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는 불에 부채질한다. 이미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경계합니다. SNS에서 논란을 확산시키거나 팀 내 갈등 상황에서 편을 가르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타는 불에 부채질한다. 이미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경계합니다. SNS에서 논란을 확산시키거나 팀 내 갈등 상황에서 편을 가르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타는 불에 부채질한다. 이미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경계합니다. SNS에서 논란을 확산시키거나 팀 내 갈등 상황에서 편을 가르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작은 도구로 충분한 일에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문제 해결에 과한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거나 단순한 업무에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작은 도구로 충분한 일에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문제 해결에 과한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거나 단순한 업무에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작은 도구로 충분한 일에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문제 해결에 과한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하거나 단순한 업무에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단계 3년에 풍월한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오랫동안 그 환경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의 학습 효과를 강조합니다. 인턴이나 신입사원이 점차 업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서단계 3년에 풍월한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오랫동안 그 환경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의 학습 효과를 강조합니다. 인턴이나 신입사원이 점차 업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서단계 3년에 풍월한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오랫동안 그 환경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의 학습 효과를 강조합니다. 인턴이나 신입사원이 점차 업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기초 작업을 충실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 기본기 습득의 중요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기초 작업을 충실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 기본기 습득의 중요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 기초 작업을 충실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젝트 계획 수립, 기본기 습득의 중요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술이 아무리 독해도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현실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술이 아무리 독해도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현실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술이 아무리 독해도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현실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냉수 먹고 이 쑤시기. 실제로는 별것 아니면서 잘된 척 허세를 부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음식을 먹고도 고급 요리를 먹은 듯 행동하거나 작은 성과를 과장해서 자랑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냉수 먹고 이 쑤시기. 실제로는 별것 아니면서 잘된 척 허세를 부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음식을 먹고도 고급 요리를 먹은 듯 행동하거나 작은 성과를 과장해서 자랑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냉수 먹고 이 쑤시기. 실제로는 별것 아니면서 잘된 척 허세를 부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음식을 먹고도 고급 요리를 먹은 듯 행동하거나 작은 성과를 과장해서 자랑하는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함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항복이나 굴복이 아닌 진정한 반성을 의미합니다.
실수한 직원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때 용서받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함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항복이나 굴복이 아닌 진정한 반성을 의미합니다. 실수한 직원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때 용서받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함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항복이나 굴복이 아닌 진정한 반성을 의미합니다. 실수한 직원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때 용서받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프로젝트나 학업에서 중도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하라는 교훈입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프로젝트나 학업에서 중도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하라는 교훈입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프로젝트나 학업에서 중도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하라는 교훈입니다. 아가리가 광주리만 해도 막말은 못한다. 아무리 큰 입을 가져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무분별한 발언이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가리가 광주리만 해도 막말은 못한다. 아무리 큰 입을 가져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무분별한 발언이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가리가 광주리만 해도 막말은 못한다. 아무리 큰 입을 가져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무분별한 발언이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없는 게 없다. 협력하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팀 프로젝트나 창업, 어려운 문제 해결 시 동료들과 협력하여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없는 게 없다. 협력하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팀 프로젝트나 창업, 어려운 문제 해결 시 동료들과 협력하여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 셋이 모이면 없는 게 없다. 협력하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팀 프로젝트나 창업, 어려운 문제 해결 시 동료들과 협력하여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대.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맞아떨어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뜻합니다. 바람 방향과 항해 방향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공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순풍에 돛을 단대.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맞아떨어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뜻합니다. 바람 방향과 항해 방향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공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순풍에 돛을 단대. 모든 조건이 유리하게 맞아떨어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뜻합니다. 바람 방향과 항해 방향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공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돼지는 흐린 물을 좋아한다.
비슷한 성향이나 수준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돼지가 탁한 물을 선호한다는 관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부정직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SNS에서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돼지는 흐린 물을 좋아한다. 비슷한 성향이나 수준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돼지가 탁한 물을 선호한다는 관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부정직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SNS에서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돼지는 흐린 물을 좋아한다. 비슷한 성향이나 수준의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돼지가 탁한 물을 선호한다는 관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부정직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SNS에서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바람새에 맞추어 돛을 단다. 일관된 신념 없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에 따라 공약을 바꾸거나 직장에서 권력자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행태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바람새에 맞추어 돛을 단다. 일관된 신념 없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에 따라 공약을 바꾸거나 직장에서 권력자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행태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바람새에 맞추어 돛을 단다. 일관된 신념 없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에 따라 공약을 바꾸거나 직장에서 권력자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행태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단솥에 물 붓기.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 아무리 도움을 줘도 효과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회생 불가능한 사업체나 관계에 계속 투자하는 것처럼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의미가 없는 지원을 가리킵니다. 단솥에 물 붓기.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 아무리 도움을 줘도 효과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회생 불가능한 사업체나 관계에 계속 투자하는 것처럼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의미가 없는 지원을 가리킵니다. 단솥에 물 붓기.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 아무리 도움을 줘도 효과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회생 불가능한 사업체나 관계에 계속 투자하는 것처럼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의미가 없는 지원을 가리킵니다. 쉽기가 손바닥 뒤집기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업무나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쉽기가 손바닥 뒤집기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업무나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쉽기가 손바닥 뒤집기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업무나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방이 보아 똥 눈다. 상황을 신중히 살펴보고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처사를 하는 태도를 표현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발언을 할 때 주변 상황과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이 보아 똥 눈다. 상황을 신중히 살펴보고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처사를 하는 태도를 표현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발언을 할 때 주변 상황과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이 보아 똥 눈다. 상황을 신중히 살펴보고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고 현명한 처사를 하는 태도를 표현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발언을 할 때 주변 상황과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가진 떡도 뺏어 먹겠다.
매우 치사하고 인색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약자에게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을 비판합니다. 작은 이익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지나친 욕심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가진 떡도 뺏어 먹겠다. 매우 치사하고 인색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약자에게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을 비판합니다. 작은 이익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지나친 욕심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가진 떡도 뺏어 먹겠다. 매우 치사하고 인색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약자에게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을 비판합니다. 작은 이익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지나친 욕심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놈이 도둑놈.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배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내부자, 거래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신뢰관계의 배신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놈이 도둑놈.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배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내부자, 거래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신뢰관계의 배신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는 놈이 도둑놈.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배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내부자, 거래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신뢰관계의 배신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피리에 춤춘다. 자신의 주관이나 판단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의미입니다. SNS 유행이나 투자 열풍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피리에 춤춘다. 자신의 주관이나 판단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의미입니다. SNS 유행이나 투자 열풍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피리에 춤춘다. 자신의 주관이나 판단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의미입니다. SNS 유행이나 투자 열풍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실력자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하고 유능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후배들에게 낮은 자세로 조언하거나 고위직임에도 직원들과 소통하는 리더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실력자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하고 유능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후배들에게 낮은 자세로 조언하거나 고위직임에도 직원들과 소통하는 리더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실력자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하고 유능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후배들에게 낮은 자세로 조언하거나 고위직임에도 직원들과 소통하는 리더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도 절도 없다. 정착할 곳이나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이나 이혼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기반을 모두 잃고 떠도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집도 절도 없다. 정착할 곳이나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이나 이혼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기반을 모두 잃고 떠도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집도 절도 없다. 정착할 곳이나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이나 이혼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기반을 모두 잃고 떠도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감정 표현, 직장에서의 의견 개진, 가족 간의 소통 등 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감정 표현, 직장에서의 의견 개진, 가족 간의 소통 등 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감정 표현, 직장에서의 의견 개진, 가족 간의 소통 등 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 타고난 성격이나 습관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서도 본래 성품이 나타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 타고난 성격이나 습관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서도 본래 성품이 나타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도 샌다. 타고난 성격이나 습관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에서도 본래 성품이 나타납니다. 민심은 천심. 국민의 여론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의미로 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정치가나 지도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상황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민심은 천심. 국민의 여론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의미로 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정치가나 지도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상황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민심은 천심. 국민의 여론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의미로 민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정치가나 지도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치적 상황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굳은 고기 먹은 것 같다. 마음에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겪었을 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부정한 일에 연루되거나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은 고기 먹은 것 같다. 마음에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겪었을 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부정한 일에 연루되거나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은 고기 먹은 것 같다. 마음에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겪었을 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부정한 일에 연루되거나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네 제사에 가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네 제사에 가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네 제사에 가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쇠붙이도 늘 닦지 않으면 빛을 잃는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 없이는 실력이 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속도 관리하지 않으면 녹쓰는 현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문성 유지를 위한 꾸준한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쇠붙이도 늘 닦지 않으면 빛을 잃는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 없이는 실력이 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속도 관리하지 않으면 녹쓰는 현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문성 유지를 위한 꾸준한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쇠붙이도 늘 닦지 않으면 빛을 잃는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 없이는 실력이 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속도 관리하지 않으면 녹쓰는 현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문성 유지를 위한 꾸준한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단풍도 떨어질 때에 떨어진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진이나 이직,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조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풍도 떨어질 때에 떨어진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진이나 이직,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조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풍도 떨어질 때에 떨어진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진이나 이직,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조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피해만큼 정확히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동등보복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공정한 처벌이나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때 또는 과도한 복수를 경계하며 적정선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피해만큼 정확히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동등보복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공정한 처벌이나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때 또는 과도한 복수를 경계하며 적정선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피해만큼 정확히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동등보복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공정한 처벌이나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때 또는 과도한 복수를 경계하며 적정선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여러 곳의 비리나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중대출이나 여러 프로젝트의 동시 참여로 인한 복잡한 책임관계, 인간관계에 얽힌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여러 곳의 비리나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중대출이나 여러 프로젝트의 동시 참여로 인한 복잡한 책임관계, 인간관계에 얽힌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여러 곳의 비리나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중대출이나 여러 프로젝트의 동시 참여로 인한 복잡한 책임관계, 인간관계에 얽힌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생 죽은 너. 다 낡았어도 아직 볼품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생이 늙어도 여전히 운치가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생 죽은 너. 다 낡았어도 아직 볼품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생이 늙어도 여전히 운치가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생 죽은 너. 다 낡았어도 아직 볼품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생이 늙어도 여전히 운치가 있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은 데가 보니라.
한 곳에 정착하면 정이 들어 이주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현실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앉은 데가 보니라. 한 곳에 정착하면 정이 들어 이주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현실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앉은 데가 보니라. 한 곳에 정착하면 정이 들어 이주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현실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부처님한테 설법. 전문가에게 주제넘게 가르치려 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의사에게 의학 상식을 설명하거나 전문가에게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알려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설법. 전문가에게 주제넘게 가르치려 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의사에게 의학 상식을 설명하거나 전문가에게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알려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설법. 전문가에게 주제넘게 가르치려 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의사에게 의학 상식을 설명하거나 전문가에게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알려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가 보배라. 직접 배우지 않아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경험담이나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해집니다.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가 보배라. 직접 배우지 않아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경험담이나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해집니다.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가 보배라. 직접 배우지 않아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많은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경험담이나 조언을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해집니다.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1000냥이면 눈이 800냥이다. 사람의 가치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첫인상과 눈빛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만남에서 자신감 있는 눈빛을 유지하거나 상대방과 적절한 아이 컨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1000냥이면 눈이 800냥이다. 사람의 가치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첫인상과 눈빛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만남에서 자신감 있는 눈빛을 유지하거나 상대방과 적절한 아이 컨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1000냥이면 눈이 800냥이다. 사람의 가치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첫인상과 눈빛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만남에서 자신감 있는 눈빛을 유지하거나 상대방과 적절한 아이 컨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선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실력 부족을 환경이나 도구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반성 없이 외부 요인만 탓하는 변명을 경계합니다. 시험 실패를 문제 탓으로 돌리거나 업무 실패를 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자성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선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실력 부족을 환경이나 도구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반성 없이 외부 요인만 탓하는 변명을 경계합니다. 시험 실패를 문제 탓으로 돌리거나 업무 실패를 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자성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선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실력 부족을 환경이나 도구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반성 없이 외부 요인만 탓하는 변명을 경계합니다.
시험 실패를 문제 탓으로 돌리거나 업무 실패를 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자성을 촉구할 때 사용됩니다. 남의 장단에 엉덩춤 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 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장단에 엉덩춤 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 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장단에 엉덩춤 춘다. 주체성 없이 남을 따라 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유행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자신의 판단 없이 다수 의견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벼락 맞겠다. 지나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입니다. 도덕적 응보나 인과응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부정행위나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경고할 때 또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의 결과를 예상할 때 사용합니다. 맑은 하늘에 벼락 맞겠다. 지나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입니다. 도덕적 응보나 인과응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부정행위나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경고할 때 또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의 결과를 예상할 때 사용합니다. 맑은 하늘에 벼락 맞겠다. 지나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입니다. 도덕적 응보나 인과응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부정행위나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경고할 때 또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의 결과를 예상할 때 사용합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 참고 견디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인간관계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 참고 견디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인간관계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필요에 따라 참고 견디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인간관계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부어 셀 틈 없다. 일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부어도 새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다는 비유입니다. 프로젝트나 행사 준비가 완벽할 때, 보안이나 시스템이 허점 없이 구축되었을 때 그 완성도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물 부어 셀 틈 없다. 일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부어도 새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다는 비유입니다. 프로젝트나 행사 준비가 완벽할 때, 보안이나 시스템이 허점 없이 구축되었을 때 그 완성도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물 부어 셀 틈 없다. 일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부어도 새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다는 비유입니다. 프로젝트나 행사 준비가 완벽할 때, 보안이나 시스템이 허점 없이 구축되었을 때 그 완성도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비단보의 개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형편없다는 의미입니다. 외양과 실제 내용 간의 극심한 격차를 비판합니다. 고급 포장지에 쌓인 저품질 제품이나 화려한 마케팅에 비해 실망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보의 개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형편없다는 의미입니다. 외양과 실제 내용 간의 극심한 격차를 비판합니다. 고급 포장지에 쌓인 저품질 제품이나 화려한 마케팅에 비해 실망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보의 개똥.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형편없다는 의미입니다. 외양과 실제 내용 간의 극심한 격차를 비판합니다. 고급 포장지에 쌓인 저품질 제품이나 화려한 마케팅에 비해 실망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물에 큰 고기 논다. 넓은 무대에서 큰 인재가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큰 조직이나 플랫폼에서 제대로 발휘된다는 상황에 활용합니다. 큰 물에 큰 고기 논다. 넓은 무대에서 큰 인재가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큰 조직이나 플랫폼에서 제대로 발휘된다는 상황에 활용합니다. 큰 물에 큰 고기 논다. 넓은 무대에서 큰 인재가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큰 조직이나 플랫폼에서 제대로 발휘된다는 상황에 활용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어떤 일이든 한 번에 완성되거나 만족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사업 성과를 기대할 때 성급함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어떤 일이든 한 번에 완성되거나 만족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사업 성과를 기대할 때 성급함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어떤 일이든 한 번에 완성되거나 만족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사업 성과를 기대할 때 성급함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제 떡 먹기라. 이득을 본 줄 알았는데 결국 자신의 것을 소모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보너스나 환급금을 받고 기뻐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낸 돈이었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떡 먹기라. 이득을 본 줄 알았는데 결국 자신의 것을 소모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보너스나 환급금을 받고 기뻐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낸 돈이었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떡 먹기라. 이득을 본 줄 알았는데 결국 자신의 것을 소모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보너스나 환급금을 받고 기뻐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낸 돈이었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에서 발표할 때나 고객 응대시 말하는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화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에서 발표할 때나 고객 응대시 말하는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화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에서 발표할 때나 고객 응대시 말하는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화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벙어리가 증문 가지고 있는 격. 정당한 근거가 있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증거나 이유가 있지만 표현 능력의 한계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기술 부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벙어리가 증문 가지고 있는 격. 정당한 근거가 있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증거나 이유가 있지만 표현 능력의 한계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기술 부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벙어리가 증문 가지고 있는 격. 정당한 근거가 있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증거나 이유가 있지만 표현 능력의 한계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기술 부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이 깊어야 범이 있다. 깊은 덕망과 실력을 갖춘 리더에게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스승이나 경영자 주변에 인재가 모이는 현상이나 조직의 수장이 역량을 키워야 팀원들도 성장한다는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이 깊어야 범이 있다. 깊은 덕망과 실력을 갖춘 리더에게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스승이나 경영자 주변에 인재가 모이는 현상이나 조직의 수장이 역량을 키워야 팀원들도 성장한다는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이 깊어야 범이 있다. 깊은 덕망과 실력을 갖춘 리더에게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스승이나 경영자 주변에 인재가 모이는 현상이나 조직의 수장이 역량을 키워야 팀원들도 성장한다는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이 밥 빌리러 오지 밥이 입 빌리러 올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기회나 취업도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할 때 적용됩니다. 입이 밥 빌리러 오지 밥이 입 빌리러 올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기회나 취업도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할 때 적용됩니다. 입이 밥 빌리러 오지 밥이 입 빌리러 올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기회나 취업도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할 때 적용됩니다. 임은 품에 들어야 맛. 연인은 다정하게 품에 안겨야 진정한 사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에서 감정적 친밀감과 스킨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애 상담에서 단순한 만남보다는 깊은 교감의 필요성을 조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은 품에 들어야 맛. 연인은 다정하게 품에 안겨야 진정한 사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에서 감정적 친밀감과 스킨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애 상담에서 단순한 만남보다는 깊은 교감의 필요성을 조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은 품에 들어야 맛. 연인은 다정하게 품에 안겨야 진정한 사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에서 감정적 친밀감과 스킨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애 상담에서 단순한 만남보다는 깊은 교감의 필요성을 조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지. 외부 조건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돛배가 바람을 필요로 하듯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시 시장 상황과 타이밍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지. 외부 조건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돛배가 바람을 필요로 하듯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시 시장 상황과 타이밍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지. 외부 조건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돛배가 바람을 필요로 하듯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업이나 투자 시 시장 상황과 타이밍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곡식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실력자일수록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 더욱 겸손해집니다. 전문성을 갖춘 후에도 오만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곡식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실력자일수록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 더욱 겸손해집니다. 전문성을 갖춘 후에도 오만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곡식,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한 실력자일수록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 더욱 겸손해집니다. 전문성을 갖춘 후에도 오만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사소한 갈등이 점차 큰 분쟁으로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팀 내 의견 차이나 부서 간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사소한 갈등이 점차 큰 분쟁으로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팀 내 의견 차이나 부서 간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사소한 갈등이 점차 큰 분쟁으로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팀 내 의견 차이나 부서 간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